자, 오늘은 이제 평균 변화율 내용을 좀 배우도록 하죠. 미분 수업입니다. 수투.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변화율이라는 거는 책에 지금 내용 설명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 설명의 몇 페이지인가요? 30쪽? 네, 30쪽 제일 위에 변화율이라는 말이 등장하나요? 미분으로 지금 넘어와서. 오늘부터는 진짜로 이제 미분 내용이에요. 그럼 그 전에 배웠던 것들은 뭐냐? 미분이라는 식을 이해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전 단계를 공부하느라고 한 달 내내 시간을 소비해야 될 만큼 미분이 그러면은 전 뭐 되게 거대한 거냐? 조금 재밌어요. 재밌기도 하고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평균 변화율에서 변화율은 책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쓰시면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기울기 개념이 들어있어요. 얼만큼 기울어져 있는가에 개념이 좀 들어있어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과정 자체를 즐기는 내용하고 시작과 끝이 중요한 건 맞죠? 뭐 만사가 그렇죠. 이게 약간은 좀 철학적인 내용이에요. 미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만들어질 때도 이미 좀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수학이 철학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시작과 끝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 시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성경에도 나온 얘기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뭐 그렇게 써 있죠. 어디에? 성경에도 써 있지만은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 화장실에도 써 있어요. 화장실에 그런 말이 왜 써 있어요? 아마 조금 그렇지만 되게 가난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박. 끝이 중요하죠. 시작과 끝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하고 비교를 해서 두 번째는 중간 이제 과정도 중요해요. 과정을 즐기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중간 과정을 이제 즐기는 거는 여러분들 살면서 시작이랑 끝은 어쨌든 시작은 해야지 되고 중간 과정이 힘들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람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끝이 딱 날 때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미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좌표평면이긴 하지만 어떤 점이 여행을 떠났어요. 여기 x좌표가 1일 때 3이라는 시작점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돼서 여행을 이렇게 떠났어요. 그럼 이제 일단 어떤 여행이에요? 중간에 다시 집에 가거나 증발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연속적으로 어제 갔던 길, 그 다음 또 가는 길 이렇게 연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연속인 함수로 여행을 떠난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연속인 함수로 여행을 쭉 떠나다가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6,10에 도착했다고 합시다. 그죠? 그럼 중간에 이렇게 사람마다 다 여행은 다르죠. 시작은 다 출발하지만은 길을 따라서 나는 이렇게 가볼 거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길을 따라서 아니야 나는 이렇게 갈 거야. 나는 직선이 좋아. 쭉 직선으로 간 사람도 있고. 인생은 다 제각기 자기 나름의 서로 다른 함수 같이. 남이 가는 길을 부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자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가고 있으면 돼요. 되게 철학적인 내용이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일단 출발을 해야 되고 어딘가에 종착점이 생긴다라는 거는 똑같죠. 유식한 얘기로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인생의 중요한 점은 속도가 아니다. 남이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중요한 건 결국 시작과 끝이다 라는 얘기가 도덕경에 나오는데 일단은 연속인 함수로 모든 그 함수들이 진행이 돼서 시작을 했다고 하면 이 참 매력이 없는 거라면 없는 건데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뭐냐면 과정 자체를 즐기는가 보다는 시작이 뭐고 끝이 뭐고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얘기를 하다 보니 철학적인 게 됐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시작하고 끝이 뭐냐에 따라서 기록으로 남죠. 기록으로 몇 날 몇 시에 태어나고 언제 죽고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했고 그냥 그 정도로 역사에 남죠.
이렇게 모든 직선을, 모든 함수들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만 얘네들이 어떻게 갔던지 간에 이 많은 변화무쌍한 함수들을 전부 다 직선으로 퉁치다, 이런 생각이 평균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결국 점하고 점하고 연결한 다음에 중간에 막 되게 복잡하게 막 갔어. 그렇지만 야, 그래도 처음과 끝만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하고, 평균 변화율 입장에서 보면은 y는 3x 제곱이 1,3에 이제 도착을 하죠. 그 다음에 y는 3x도 똑같이 1,3에 도착을 하죠. y는 3x 제곱은 이렇게 휘어서 도착을 하고 y는 3x라는 직선은 이렇게 직선으로 도착을 하죠. 그리고 y는 또 뭐 만들자면은 루트 3x 같은 경우도, 이거 아니다, 루트 9x인가요? 좀 다르겠네요. 무리함수로 적어놓은 이 녀석도 사실은 뭐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여기다 이제 3을 집어넣으면, 소리 틀렸네. 야, 1을 집어넣으면 3이 되니까 무리함수도 이렇게 가겠죠. 모두 다 똑같이. 모두 다 이렇게 가지만 결국 이 많은 이 3개 적어놓은 이 녀석들의 그래프들은 시작점은 몽땅 다 0이고 도착점은 1,3이니까 야, 그래봤자 평균적으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하는 건 다 똑같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퉁쳐버리는 거예요. 조금 재수없죠. 다양성을 다 퉁쳐버린단 말이야. 야, 닥치고 우리 오늘 닭강정 먹어. 그럼 누구는 장염 걸려서 못 먹고, 누구는 닭꼬치가 좋고, 누구는 저 그냥 저녁을 끼니를 해결해 주세요. 뭐 짜장면이 좋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지만 닭강정으로 통일.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0,0하고 1,3에서 모두 다 라인들은 달라버리지만 x끼리 서로 빼고 y끼리 서로 빼고, 이게 평균 변화율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변화한 율이라는 거는 기울기를 얼만큼 변했니? 라는 거예요. 얼만큼 변했니? 라서 이 변화율이라는 말뜻은 기울기 개념이긴 한데, 변화율이라는 말뜻은 또 어떤 말뜻이냐 하면 x가 변화할 때 fx는 얼마나 변하는가,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뉴턴도 그렇고 이 미분을 좋아하는 많은 그 과학자들이 분명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고양이를 키운다. 이거 고양이 아니야. 고양이 대양이에요. 대양이 하나 둘 셋 넷. 꽁지가 있나? 고양이는 보통 꽁지를 자르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무서운데. 제가 키우는 아메바라고 합시다. 네. 아베 아니고 아메바. 네. 그래서 제가 키우는 아메바라고 합시다. 제가 키우는 아메바한테 이렇게 콕 찔러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꿈틀 움직였어요. 그럼 좀 세게 찔르면 어떨까요? 좀 하고 세게 움직여야 맞겠죠. 그래서 얼마나 변화를 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얼만큼 일어나는가라는 걸 예측하고 싶어 하지. 모든 과학자들이 이런 걸 예측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들도 그런 예측이 있죠.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이만큼 괴롭히면은 얘가 하지 마. 그런데 또 하죠. 이만큼 또 세게, 아이씨, 어우, 뭐 이런 말, 뭐 이렇게 반응이 나오죠. 그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뜻의 시작은 조금 내가 이렇게 좀 자극을 줬더니 y는 그럼 얼만큼 변하는가, 이제 이런 거를 적고 싶은데,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얼마나 변하는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얘를 다 직선으로 퉁쳐서 시작점과 끝나는 점만 중요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책에 어떻게 써 있어요? x의 변화, 델타 x라고 써요. 델타라고 해놓고 보통 그냥 삼각형을 하나 그려요. 그리고 델타 y 이렇게 이제 보통 쓰고, 여기에 리미트는 안 달렸어요. 극한은 아닌 거예요. 자, 극한의 개념이 아니라 리미트는 안 달렸고, 뭐
이런 내용이 지금 돼 있습니다. 리미트는 안 달리고 그럼 충분히 큰 x예요. 충분히 큰 y고 충분히 큰 x와 y 사이의 변화량, x 증가량이죠.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을 평균 변화율이라고 일단 불러요. 그러면 이 평균 변화율에서 평균 말고요. 저는 시시각각 얘네들이 얼마나 변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얼마나 변하냐.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게 넘어오면 이거를 순간 변화율 이렇게 불러요. 이제 여기부터 미분 개념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해요. 순간 변화율은 뭐냐면, 야, 지난번에 봤더니 내가 비트코인에다 투자를 했는데 첫날은 돈이 비트코인이 3억이었어. 근데 날짜가 6일만큼 지났더니 비트코인이 10억까지 갔어. 그죠? 그러면은 5일 동안 즉 6-1분의 10-3 이만큼 가격이 올랐네. 변화율 평균적으로 이만큼 올랐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살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최종 결과 처음과 끝만 중요한 경우에는 평균 변화율이 맞지만 어디 그런가? 내가 돈을 3억이나 넣었는데 이게 밤에 잠이 와요? 솔직히 안 오죠. 이 정도인데 저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똑같이 썰이지만 학원 하면서 이제 주식 투자에 붐이 불었어요. 뭐 학원 강사들이 하는 게 뭐 있겠어요, 맨날. 수학이랑 과학 선생들은 심하면은 주식 투자하는 뭐 책도 막 연구하고 막 보고 그래요. 근데 주식장이라는 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한 9시면은 장이 개장을 했거든요. 그럼 저는 밤새 자야 되는데 밤에 늦게까지 수업하고 아침에 못 일어나는데 9시에 일어나서 그냥 8시 반부터 오늘은 어떤 게 좀 가격이 오를까 좋을까 하고서 막 뒤적뒤적 보다가 잠결에 몰라 탁 눌러놓고 자요 안 자요? 못 자요. 계속 보는 거야. 이거 똑같아. 돈이 3억이나 들어갔는데 얘가 이러면 미치지. 이런 사람 정말 미치는 거야. 피 말리는 거예요. 어떤 날은 굉장히 올라간다 돈이 차오른다 가자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폭락. 그리고 이날은 정말 가자 즐겁다 이랬다가 죽을 것 같아. 그 다음날은 이랬다가 뭐 사람 뭐 왔다 갔다 한다. 이거는 뭐예요? 결과가 아니라 시작과 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순간순간의 변화율을 체크하는 거는 얘는 과정 자체를 내가 예측해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순간 변화율이 그때그때 다르단 말이에요. 뭐 순간 변화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변화율이라는 거는 기울기와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울기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조금 작게 잡아갖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탁 두 점을 연결하면 기울기가 우와 완전 떡상이야. 이대로라면은 한 시간만 지나도 막 3억이 막 100억 될 것 같아. 완전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은 또 보면은 며칠 지났더니 와 완전 떨어지고 있어. 이 점과 이 점을 딱 연결을 하면은 굉장히 기울기가 마이너스 값이 심하죠.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은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을 그냥 연결해서 직선으로 퉁쳤다 그러면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순간순간은 어때요? 살짝 요 점이랑 요 점을 연결을 해주면 조금 경사가 요 직선하고는 다르죠. 지나온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살짝 요 두 점을 연결하면 이 직선하고 기울기가 비슷해졌네요. 그러다 또 바깥에 가면은 직선하고 연결한 점하고 연결한 걸 보니까 직선보다 훨씬 경사가 급해서 결국은 인생 역전, 처음에는 좀 느려 터진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좀 피치를 올려서, 피치라는 말 단어 자체가 이 뜻이긴 하지만 영어에 좀 피치를 올려서 결국 같은 곳에 딱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편이죠. 대체로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으로 한번 1번, 2번, 3번 본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봐요. 미분은 그래프가 살아온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의 컨셉만 있다면 조금 철학적인 내용을 오늘 던지고 있지만 1번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1번 같은 삶을 살다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계속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가요.
똑같아요. 우리 학원에 그렇게 정말 성실하게 매일같이 똑같이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내가 3번처럼 산 사람들은 인생 초반에는 경사가 엄청 급하죠. 야, 걔 되게 멋있어. 똘똘해. 뭐 열정적이야. 야, 쟤 저런 상태로 가다가는 나중에 대박. 엄청난 애가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그런데 끝에 가서는 어때? 약간 지쳤죠.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인생 곡선으로 놓고 보면은 처음엔 느려 터졌다가 말년에 그래도 좀 경사가 좀 급해서 뭔가 남은 거를 좀 열심히 사는,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살짝 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게 끝에 가보면은 좀 이건 좋긴 하죠. 근데 여러분들 아직 여기까지 안 왔다고 치면, 젊은 상태라고 치면 어떤 게 본인들이 좋은지 아직 잘 모르죠.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에서 지금 순간 변화율이라고 말이 달려져 있는 순간순간을 재는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여기서 순간순간을 잴 때 여기 이 점과 이 점을 딸 거야. 그래서 이 점을 점점 가까운 점으로 바꿨죠.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잘 들으세요. 어떤 그래프가 이런 삶을 살아왔다고 합시다.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다고 합시다. 그럼 이 그래프에서 이 점하고 얘가 시작이고 얘가 끝이니까 이렇게 연결된 이 녀석이 사실은 평균 변화율이에요. 평균적으로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 델타 x, 그다음 평균적으로 y는 델타 y, 이만큼이 올라가서 이 사람은 이런 기울기의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그래프가. 그런데 난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좀 찾고 싶어서 이 점하고 이 점을 땄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살짝 곡선으로 휘어져 있긴 하지만 사실은 직선으로 퉁쳐서 야, 요 정도의 기울기인가 봐. 뭐 전체적인 평균 변화율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그거보단 경사가 급하긴 하죠. 그런데 난 좀 더 마이크로하게, 더 조그맣게, 더 순간으로 자르고 싶어. 더 순간으로 자르고 싶어. 그럼 정말 조그맣게 자른 두 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조그맣게 자른 이 두 점을 확대를 하면 그래프 전체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정말 순간에 있는 요 점 두 개를 자르면은 요런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얘를 x라고 하면 얘는 요거보다 약간 증가한 놈이죠. 아주 작게 증가한 놈이에요. 맞죠? 어떻게 잡을까요? x 더하기 h라고 잡을게요. 요 밑변 길이를 h라고 통상 써요. h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얘를 x라고 잡으면 이 점의 좌표는 fx가 될 거고 얘는 요 점의 좌표는 x 더하기 h 값을 그대로 대입한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쓰면 x, fx, 이 점의 좌표를 쓰면 x 더하기 h, f의 x 더하기 h, 이런 점이 되겠죠. 점 두 개를 잡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건 어떻게 점 두 개를 잡은 거야? 여기 점 하나를 잡고 아주 순간적인 거를 찾으려고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점 하나를, 정말 가까운 점 하나를 잡아서 이 점으로 삼각형을 만들어서 평균 변화율처럼 변화율을 구한 거야. 평균 변화율이 뭐였어? x끼리 서로 빼라 그랬지. 그 다음 분자는 y끼리 빼라 그랬지. 이게 델타 x가 되고 얘가 델타 y가 되는데, 자 간다. 리미트 이 삼각형을 무지하게 작게 만들고 싶어. 자, 이 삼각형을 무지하게 작게 만들고 싶다는 얘기는 밑변 길이를 아주 조그맣게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야. h가 0으로 가게 만들고 싶은 거야. 됐어요? 그러면 얘가 생긴 꼬라지는 삼각형 같지만 사실은 한 점처럼 보이는 거죠. 정말 작은 거니까, 극한이니까 한 점처럼 비헤이비어가 일어나요. 비헤이비어는 behave, 행위하다, 행태가 일어나요. 행태가 영어. 한 점인 것처럼 모양이 잡히고, 그 다음 개념을 잘 보셔야 돼. 요 선생님, 그러면은 요게 정말 밑변이 코딱지에 코딱지가 없죠. 네. 정말 작은 것만큼 만들어진 거에서 점과 점을 따서 탁
기울기니까는 그럼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탁 그으면 접점에서 그은 요 접선의 기울기가 뜨나요? 맞아요. 이 x라는 포인트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극한값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나와요. 좀 신기하죠? 네. 엄청나게 작은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을 배운 거지. 밑변을 0이 되게 하고. 왜? 식 자체가 어때? 분모가 0 되는데요? 그래. 그럼 분자도 0 되게 해야지 요 값이 있나요? 이거 극한값을 배웠잖아. 극한 구하는 거를 전단원에서 배웠죠. 분모가 0으로 가요. 그러면은 분자도 어떻게든 0으로 가게끔 돼야지 요 0에 대한 내용이 약분이 되고 요 값이 구해져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게 구해져요. 그걸 누가 했어? 뉴턴도 하고 라이프니츠도 하고 뭐 후대에 많은 수학자, 과학자들이 그런 걸 이제 연구를 했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살짝 두리뭉실 내용이 넘어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제가 뭐 철학적인 내용도 얘기하고 인간이 살면서 또 무슨 함수가 시간을 지나면서 어떨 때는 순간 변화율이 왕창 컸다가 어떨 때는 순간 변화율이 좀 작았다가 뭐 이런 내용을 지금 그런데 결국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균적으로 시작과 끝만 중요하게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를 했는데 정리를 하면 그래프가 있는데 fx가 있는데 어떤 구간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는 구간 두 구간에서 최종 도착과 처음 출발에 f값을 뺀 게 분자 그 다음 나중에서 처음을 뺀 이 녀석 얘는 직선으로 퉁치다는 거는 그냥 직선으로 간주한 거예요. 간주하다는 말 아시죠? Consider it A of B 단어에 나오는 그 간주하다의 뜻이에요. 이렇게 내가 그냥 몰라 시작이랑 끝이 중요하니까 난 그냥 직선으로 퉁치고 이건 그냥 시작점이 여기고 끝나는 점이 여기면 나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퉁칠래. 그렇게 해서 생긴 직선의 기울기죠. 이렇게 직선의 기울기를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중간 과정은 무시하고 대충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났어. 이거를 평균 변화율 이렇게 부르고 그게 아니다. 나는 매 순간순간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고 싶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순간 한 여기서는 여기 정도 잡을까요? 요 점을 x라고 잡으면 여기서 약간만 옆으로 간 아주 조그맣게 h만큼 증가한 x 더하기 h만큼 증가한 이 점과 이 점을 딱 두 점을 잡아서 이 두 점을 정말 조그맣게 만들면 즉 x 더하기 h에서 x를 빼고 x끼리 뺀 거야. y끼리 또 뺀 거야. 여기다가 리미트를 달아서 정말 작게 만들어야지 하고 h를 이제 0으로 가게끔 만들어 버리면 이거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f 프라임 이게 미분이에요. 미분. 프라임이라고 읽어요. 프라임. 옵티머스 프라임 할 때 그 프라임이에요. 프라임 넘버 할 때 그 프라임으로 읽어요. 그래서 f 프라임 x 이렇게 이제 부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뜻이 뭐냐? x에서의 순간 변화율. x 포인트죠. x라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순간적으로 이런 어떤 변화율을 갖는다. 순간 변화율. 그리고 똑같은 말로 x에서 그은 접선이 있다면 이 접선의 기울기와 동일한 값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다 이게 고3들이 되고 대학생들이 돼서 미분을 좀 잘해. 그러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 거야. 야, 그거 미분값 얼마야? 이랬다 치자. 야, 그러면 어저께도 너 주식 투자한 거, 너 어저께 그래프 미분값 얼마야? 그럼, 나 어제 3 나왔어. 내 거는 투자한 게 10이 나왔는데? 그러면 누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거야? 순간적으로. 10이 훨씬 경사가 급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좀 되게 있어 보이는 전문적인 용어가 사실은 별게 아닌 거예요. 그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얼만큼 경사가 급하게 나오는가. 그런 컨셉을 갖고 있는 거죠. 개념 자체가. 얘는 이제 지워지고
H만 탁 남고. 이 모양을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책에 내용 설명해 보시면 30쪽에 전혀 그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하고 그림 두 개를 외우셔야 돼요. 무슨 그림을 외우냐? 바로 칠판에 적은 이걸 외우는데 이건 안 지우고 하나 더 그릴게요. 요걸 지우고 하나 더 그릴게요. 잘 봐요. 이렇게 외우면 돼요.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은 쉬워요. 평균 변화율은 그냥 시작하는 점, 끝나는 점끼리 그냥 직선으로 퉁쳐서 그냥 직선의 기울기 구하시는 거와 완전히 동일해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증가했나 보다라는 건 알 수 있지만 그럼 보세요. 이 그림에서 솔직히 보시면 평균 변화율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요. 이런 기울기하고 일치하는 건 언제 나타나요? 이때 나타나죠. 바로 이 포인트에서 나타나죠. 또 이 포인트에서도 나타나죠. 똑같은 평행한 걸 따지면 그날은 이날은 야 그냥 솔직히 그러니까 이날도 그렇고 뭐 어디야 또 요날도 그렇고 요 두 개 요날은 일명 오늘은 평타 쳤어. 이거랑 정확히 같은 말인 거지. 그지? 돈을 막 버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실제 실화야. 평타 쳤다는 게 뭐냐면 뭐 골프에서 평타가 아니라 주로 많이 쓰는 게 노가다 하시는 분들도 건설 노동장에서 뭐 무슨 뭐 그날 많이 벌면은 돈이 많이 들어오고 조금 벌면 조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앵간하게 평타 쳤어. 맨날 버는 만큼은 벌었다는 소리예요. 뭐 그런 뜻입니다. 뜻 자체가.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드라마 중에서 좀 욕이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 조금 재미있는 거 티빙 드라마에 이제 스터디 그룹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보세요? 거기 나오는 우리 스터디 그룹의 대장이 좀 싸움을 잘해요. 걔가 진짜 잘하더라고요. 잘하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기술을 배워야 돼. 기술만이 살 길이야 하고 아빠가 맨날 술 처먹고 유성 공고를 보낸 학생이 있는데 얘는 정작 기술스럽지 않게 생겼는데 되게 착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되게 어리버리하게 재밌는 게 나와요. 그 아빠가 나는 참 여러분들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저도 대학 때 실제로 들었던 얘기예요. 저도 공대니까 거기다 기계공학이니까 용접공학이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용접이 뭐예요? 쇠 땜빵 하는 과목이에요. 이거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현장에 가서 용접을 할 건 아니지만 나중에 살면서 용접을 직접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용접을 어떻게 하는지 학술적으로 배워놓으면 용접하는 사람을 데려다 쓸 때 정말 좋아.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용접을 하면서 살라는 소리가 아니야. 여러분들도 수학도 그런데 이거를 배워놓으면 나중에 그게 베이스가 돼서 그걸 바탕으로 대화를 하거나 사람을 고용하거나 내 인생에 필요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저는 용접공학을 대학에서 배웠는데 용접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용접을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었을 때 졸업을 해버려서 용접하는 사람들 돈 진짜 많이 벌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용접은 이제 한물 같고 여러분들 좀 밀리터리 얘기 하나만 하고 용접이 왜 돈을 많이 버냐. 지금은 옛날엔 이 탱크를 전부 다 쇠를 녹여서 큰 틀에다가 부었다 그러면 지금은 중요한 부분은 다 용접으로 때워요. 근데 용접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쇳물을 녹여서 이렇게 사실은 이 안에가 끊어져 있는데 쇳물을 녹여서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두께가 탱크 같은 경우는 25cm짜리 철판이 들어가게 돼. 2만 원 철판이 들어가요. 2만 원 철판을 떼우면 여기가 붙을까 안 붙을까? 안 붙지. 그래서 특수 용접이라 해서 여기를 이렇게 깎아내요. 깎아내고 이만큼을 다 웰딩을 처리하는 되게 고급 기술이에요. 네, 탱크 용접 같은 거. 그래서 군수 산업이 우리나라가 되게 발달했는데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링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데 취업하면 평생 먹고 살 걸? 탱크 용접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버신다고 제가 알고 있었어요. 저 대학 때. 네. 그 벌써 옛날 얘기죠. 용접 뭐든지 마스터링을 하시면 돈은 잘 법니다. 오늘은 평타 쳤어. 에이 오늘 망했네. 오늘은 평타 쳤어. 그게 여기 딱 2번 등장을 하죠.
이렇게 보시면 순간 변화율과 어떤 날은 평균 변화율이 같은 값을 가지는 날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이제 그런 문제에 있다가 만들어내는 게 보일 겁니다. 두 번째, 그림을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어떤 그림 두 개를 이제 매 시간마다 한 번씩 그리면서 시작할 겁니다. 못 외우고 고3이 되거나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학기 중에도 못 외워서 안 되다가 시험 전주에 외우는 분도 계세요. 당연한 얘기지만 시험 전주에 외우면 응용력이 약합니다. 얘는 그림으로 미분의 기초가 완벽하게 해석이 됩니다. 삼각형을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점 두 개를 연결한 거죠. 여기 만들어진 이 삼각형을 두 가지 관점에서 그릴 텐데 하나는 얘는 A, FA 얘는 A 더하기 H X라고 할까요? 처음이니까 X F의 X 더하기 H 점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변한 거예요. 평균 변화율은 어떻다 그랬어요? 그냥 X끼리 빼고 자 여기다 하나 더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는 X 여기는 X 더하기 H 밑변 길이는 H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여기다 선을 하나 더 그리는 거예요. 여기는 Y값 F X 여기 X예요. 여기는 F의 X 더하기 H 이 삼각형을 외우셔야 돼요. 외워서 그리면 돼요. 딴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내용은 뭐야? 변화율, 평균 변화율, 기울기 전부 다 밑변분의 높이라고 그랬죠? 밑변분의 높이 요걸 적어 놓으셔야 돼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 즉 이 점이 이 점을 향해 가고 있다. 화살표까지 그리세요. 엄청나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 자체가 여기에 붙는다. 뭐예요? 우극한인 거예요. 그죠? h값이 일단 플러스 0마도 되지만 0뿌리라고 생각하시면 우극한이에요. 우극한. 우극한으로 저 점이 점점 x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삼각형이에요. 솔직히 이 삼각형만 오늘 외워서 그리시면 미분 난 이 삼각형 그릴 수 있어. 오 어서 배웠어. 좀 하는데? 그렇게 돼요. 두 번째 삼각형 여기가 x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x라고 하는 삼각형이 하나 또 있어요. 알파벳이 좀 다르죠? 하지만 이 점에 x좌표를 a라고 하면 y좌표는 fa 이 점에 x좌표가 x고 y좌표가 fx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밑변 길이는 x-a예요. 높이도 쓰셔야겠죠. 여기는 fx고 여기는 fa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컨셉 자체가 이 점이 얘를 향해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 두 개 그림만 오늘 외우셔도 솔직히 그 다음은 앞에서 배운 극한 테크닉을 차근차근 쓸 거예요. 자 이것도 정의를 씁시다. 리미트 향해 간다. 누가? x라는 포인트가 어디로? a로. x라는 포인트가 a로 향해 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보시면 향해 간다 느낌이 정확하게 들어있죠. 근데 이 위의 식은 향해 간다라는 컨셉보다는 밑변이 점점 줄어든다. 네. 그런데 향해 가는 거야. 같은 뜻이야. 그걸 이해해. 그래서 향해 간다. x-a분의 f의 x-fa. 굉장히 많이 보던 형식이죠. 우리 극한단원에서 0분의 0 만들 때 딱 0분의 0 꼴이에요. 요거를 f'(a) 향해 가는 곳 a를 향해 가는 거니까 향해 가는 곳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향해 가는 곳에서의 미분 개수라고 불러요. 미분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향해 가는 곳이 x니까 f'x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괜찮죠? 네, 미분 어렵지 않아요. 극한 베이스가 잘 돼 있으면 미분이 오히려 쉽죠. 오히려 외우지 않아도 되고 이 두 개 그림만
본인들이 그릴 수 있어야 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미분이 그나마 좀 나요 하실 수 있는데 삼각함수를 본 수업 때 들어가셨잖아요. 삼각함수가 막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대부분 점의 좌표를 잘 못 찍는 분들이 많아요. X좌표, Y좌표를 일단 기본적으로 단위원에서는 일단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 내용이 일단은 미분 기본이고요. 조금 시간이 좀 거시기한데 그래도 우리 대표 문제 한 2개 정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변화율 내용 정도 풀고 잠깐 쉬든가 한번 뭘 먹든가 한번 좀 논의를 좀 해봅시다. 센비수투 어디 있지? 나와라. 안 나오네. 센비수투 안 나와요. 미안해요. 자, 1번 조금 바빠서 그냥 사진을 찍어서 보죠.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1번을 먼저 풀어볼게요. 함수가 나왔습니다. 함수. x 세제곱이에요. x 세제곱. 말씀드린 대로 한 땀 한 땀 해보죠. x 세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라는 함수가 있다. x의 값이 1에서 a까지 변할 때,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a까지 이제 변하는 내용입니다. 1에서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9가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식을 하나 적어볼까요? a 빼기 1분의 fa 빼기 f1. 리미트가 안 달리면 평균 변화율이 됩니다. 맞죠? 네, 평균 변화율이 됐다. 리미트가 안 달려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값이 지금 얼마? 3이라고 떴나요? 평균 변화율이 9다. 대입하고 푸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면 선생님 대입하고 어떻게 푸나요? 뭐 어떻게 풀어요? 그냥 잘 풀면 됐죠. 대입할게요. a를 넣어야죠. 뭐 어떻게 해요? a 세제곱 빼기 2a 빼기 3. 또 1 집어넣습니다. 1 빼기 2 빼기 3. 분모는 a 빼기 1. 이 값이 9다. 이거 방정식 그냥 푸는 거예요.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자, 같은 값은 어차피 지워질 거고. a 세제곱 빼기 2a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기 1 a 빼기 1은 9. 분자에다가 1 집어넣으면 0이 딱 되죠. 그래서 얘가 a 빼기 1로 아마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아요.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 오바 a 빼기 1 약분하시면 되고 a가 1이 아니니까 1보다 크니까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은 9 a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0은 0. 에? 내가 맞게 푼 거야? 틀렸겠지? 네. 그래요. 틀렸대요. 어디서 틀렸는지 찾기. 여기 위에? 여기? 여기 위에? 어. 네. 1. 아, 문제를 틀렸군요. 수학적으로 틀린 건 아니죠. 어쨌든 또 쪽팔리니까 빨리 지울게요. 문제를 틀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어넣고 여기 빼면 빼기 1 더하기 1이 돼서 a 세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a 빼기 1 분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죠. 넘겨서 그냥 풀어야 되겠네요. a 세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은 9a 빼기 9 a 세제곱 빼기 7a 더하기 10은 0 이렇게 되네요. 자, a에다가 얼마를 넣어야지 얘가 풀리나요? 답이 나와야 되는데 2 넣으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넣으면 되나요? 응? 안 되죠? 5 넣어야 되나요? 5?
5도 왠지 아닌 것 같은데? 5, 1, 왜 갑자기 당황스러워? 1에서 a까지 변할 때 a 빼기 1분의 a 세제곱 더하기 2a 빼기 3. 아, 여기서 틀렸구나. 예, 대입한 요 값이. 에휴, 내가 미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이네 그냥. 그래서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네요. 안 되는 건 아니었네요. 약분하시면 되고, 이제 9는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3. a제곱 더하기 a 빼기 6은 0. a 더하기 3, a 빼기 2.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정답 a는 2. 이렇게 1번 답 내주시면 돼요. 5번 가겠습니다. 자, 2차 함수가 있는데 2차 함수의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4다. fx의 평균 변화율의 값을 구하시오. 직선 AB의 기울기가 3분의 4다. 근데 직선 AB가 A라는 점이 3,0인가 봐요. 그리고 2차 함수를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풀어요? 하실 텐데 사실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3이라는 거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인데 2차 함수를 fx라고 지금 불러서 f의 6에서 f의 3을 뺀 게 분자에 달리고 6-3이 이게 평균 변화율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 컨셉대로 평균 변화율이라는 컨셉은 점과 점을 연결한 직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그랬어요.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게 딱 직선이잖아요. 그 문제에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3이라고 가르쳐 줬다는 거는 3분의 4라고 가르쳐 준 거는 이 값이 3분의 4와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fx의 평균 변화율의 값은 답이 3분의 4예요. 그냥. 이거 엉터리 같죠? 하지만 개념을 묻는 거라서 이래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또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끊고 문제풀이로 후반부에 조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 미분 개념 설명은 지금 했는데 이걸 이제 극한에다가 접목시켜서 어떻게 푸나요 하는 거를 오늘 한 땀 한 땀 좀 스킬풀하게 이제 후반 영상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안녕.